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양 진영 사이에 일정한 힘의 균형이 있거나 적어도 세계 질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동맹이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군사기술 기반이 너덜너덜하고 모방과 의존에 기대고 있는 한 지역 국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경제적 초강대국 앞에서 절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위협은 사자의 포효가 아닙니다. 포위된 짐승이 내지르는 절망의 비명일 뿐입니다. 많은 순진한 학자들과 중국 같은 대립국가의 선전기계는 미국이 약해지고 있으며 중동에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고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적들조차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최근 중국 국방대학교의 한 여성 교수조차 자국 방송에 출연해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 그리고 지휘시설 전체는 30분도 되기 전에 완전히 증발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단 30분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편대와 수천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 체계를 가진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방어막을 뚫고 짓부수어 그 사월산 미사일들이 발사대에서 떠오르기도 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차별 폭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의 중심부, 비밀경찰본부, 발전소와 핵심 기반 시설을 정조준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분석했듯이 전력망과 핵심 인프라가 무너지면 한 국가는 48시간 안에 통제력을 잃고 붕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권력층이 마비되고 그 다음 날들에는 군대가 흩어지게 됩니다. 이란의 한 준장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우위에 설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내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서툴은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의 세계에서 군사력은 실제 파괴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신문 기사 위에 쓰인 장엄한 발언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그들의 지휘 중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힘의 격차는 정신력이나 이념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전쟁 기계와 마주하는 순간 모든 독재 체제의 저항은 단 하나의 결말로 향할 뿐입니다. 빠르고 철저한 멸망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세계의 대양을 진정으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대영 제국 시대부터 오늘날 미국의 패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의 핵심 정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의 생명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 당국이 이란과 연계된 선박 차단 작전을 걸프 지역을 넘어 태평양까지 확대해 수행하고 있다고 주저없이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강대국에 맞서려는 자들에게 자유로운 국제 수역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순진한 평론가들은 국제법을 들먹이며 울부짖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줄 압도적인 군사력이 없다면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란의 불법 석유를 실은 이른바 그림자 함대는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국적을 바꾸고 숨어 다니며 몇 푼의 달러를 벌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 선박들이 미국 해군의 위성정보 체계와 작전 능력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전 지구적 포위망은 하나의 잔혹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의 어떤 좌표에든 손을 뻗어 목표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양이 주인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대양은 미국의 안방입니다. 이 대규모 선박 차단과 강제 회항은 이른바 저항축이라는 환상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직격탄입니다. 자기 영해에서 석유 한 통을 밖으로 실어 나르는 일조차 미국 군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은 그 어떤 조직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정할 뿐입니다.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원양 해군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면
그 어떤 수출 시도와 생명선 유지 노력도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미국 패권이라는 파도가 한밤중에 덮치면 순식간에 사라질 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대중매체가 되풀이하는 피상적인 설명에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왜 미국은 이란 경제의 목을 조르기 위해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2차 보이콧까지 동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란이 미국의 최우선 적이며 대등한 상대라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이란은 아무리 크게 짖어도 결국 길을 막는 낡은 조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이자 진정한 도전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베이징은 이란의 지하경제 시스템의 마지막 피를 공급하는 최대 고객이며 동시에 그 값싼 에너지는 중국의 산업 생산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미국이 베이징의 금융망을 가격하고 테헤란과 거래하려는 잔존 은행들의 경고를 보내는 순간 미국은 사실상 베이징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운송로를 쥔 자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상 거대한 거품 국가이며 겉은 부풀어 올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수입 에너지와 서방의 핵심 기술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석유의 흐름이 막히면 베이징의 내부 분배 시스템과 경제 전체는 즉시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란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보기를 통해 중국의 전략 공급망 뿌리를 베어버리는 공격입니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분석했듯이 미국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자신과 대등해질 때까지 순진하게 기다렸다가 기사도식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모든 촉수를 부러뜨리고 모든 공급원을 끊고 적의 연계 시도 전체를 파괴합니다. 베이징에서 테헤란으로 흐르는 자금을 끊어버림으로써 미국은 중국 엘리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여러분의 생사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에너지의 목줄을 적에게 잡힌 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붕괴입니다. 지금 테헤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란 혁명수 비대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양의 엘리트들 머리 위에도 드리워진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은 김정은이 지금 편안히 잠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적대 국가의 경제적 목줄을 조이고 권력 핵심부를 정조준한 공격을 가하는 모습은 북한에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더 이상 최전선의 낡은 군대를 상대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체제의 뇌 자체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려 듭니다. 현재 북한의 구조를 보십시오. 그 체제는 기초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배급 체계는 오래전에 붕괴했고 사람들은 이제 장마당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여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정은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지만 내 돈만 건드리지 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끊어지는 순간 충성심도 함께 사라집니다. 국가와 인민은 이미 완전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사상 통제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가 북한에 존재하고 젊은 세대는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며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부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란이 전면 봉쇄되고 지도부가 극도로 고립되는 장면은 평양 엘리트들의 심리적 화약고에 던져진 불씨와도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란입니다. 테헤란이 위협용으로 내세우는 그 미사일들에는 사실 북한 노동계열 기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란의 금융망이 끊기면 북한 권력층의 주머니로 흘러들던 더러운 외화도 즉시 말라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김정은은 무엇으로 군대와 특권 계층의 충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 관리들, 외교관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이란 네트워크의 붕괴를 바라보며
스스로 묻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언제 우리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공포는 무기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독재 체제가 경제적 산소를 빼앗기는 순간 배신은 왕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그저 포위망을 더 조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른바 저항축 내부의 해체는 잔혹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평양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권력의 잔재마저 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진함의 안개를 모두 걷어내고 국제체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제기구의 공허한 선언들, 종이 위에 적힌 결의안들,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도덕적 호소가 항공모함 함대의 잔혹한 힘과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의 족쇄 앞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분노 작전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단 하나의 진실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오직 압도적인 순수 권력뿐입니다. 대중매체는 세계화가 국가들을 외부 개입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라고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미국 패권 시대의 세계화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미국이 자유체제를 이용해 스스로를 살찌운 세력들, 이를테면 중국과 그 위성체제인 이란이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미국은 세계 경제 자체를 무기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불법 석유 운반선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미국이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세계 질서는 초강대국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자에게만 허용된다는 선언입니다. 선을 넘는 자는 존재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질서를 다시 짜는 극도로 잔혹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한 세력과 독재 체제들이 국제체제를 계속 갉아먹도록 방치하는 가짜 평화의 개념은 이미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위선적인 도덕의 짐을 벗어 던지고 초강대국의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부상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의 잔혹함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도전하는 자들, 그것이 거품 같은 경제를 가진 중국이든 썩어버린 신정체제인 이란이든 폐쇄 국가인 북한이든 결국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파괴력을 가진 분쇄 기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정하게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